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로스터 2세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1세대가 나왔을 때 비대칭 도어와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있는 스타일 이런 것들로 요괴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마니아층도 형성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자, 2세대 디자인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1세대 헤리티지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눈에 봐도 벨로스터의 이제 후속 모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1세대 이제 실루엣 같은 것을 이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보시는 이 모델은 1.6 터보 모델이 되겠습니다. 1.6 터보 모델에 이제 코발트 이클립스라는 이제 색상, 푸른색을 이제 띄고 있는데 코발트 색상인데요. 자, 차량의 전체적인 이제 외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과감하게 어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후드의 이런 볼륨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번 꺾이고 뒤로 그냥 한 번에 쭉 빠져지는 디자인, 이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어가 운전석에는 이제 도어가 한 개, 그다음에 저 뒤편에 이제 도어가 뒷도어까지 이제 두 개가 있게 돼서 비대칭 디자인을 하고 있게 되겠는데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이런 식으로 휠을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이 왠지 저는 좀 그 스타렉스가 약간 연상이 되죠, 왜?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에 이제 바디 컬러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윈도우를 포함한 이제 루프, 이런 부분이 이제 분절된 디자인, 이것과 이것이 이제 나눠진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C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프하고 이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탁 끊겨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는 디자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팬더가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와져 있어가지고 요 윗부분에 이제 검은 부분에 얇은 슬림한 부분, 요 부분까지 싸잡아서 슬림하게 가다가 밑에 이제 탄탄하게 되게 커지는 디자인. 전면부를 봤을 때 커다란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이제 먼저 눈에 들어오죠. 기존에 있던 벨로스터도 그릴이 어떤 커다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2세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프의 이제 디자인이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이 1세대에서는 어떤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위해서 아주 쭉 찢어진 그런 이제 램프를 사용했었는데, 2세대의 이제 램프에 와서는 왠지 좀 승용차의 어떤 램프를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헤드램프의 어떤 실루엣이나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갔더라면은 뒷모습과 앞모습이 이제 매칭이 되면서 더 조화로운 디자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왠지 모르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짝 어떤 역동적인 차의 뒷모습과 어떤 승용의 어떤 앞모습이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일관성을 가져가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대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죠. 이렇게 가다가 아랫단을 이렇게 오목하게 꺾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뭐 도자기에서 느낄 수 있는 뭐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어떤 폭포가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과연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서 계속 사용해도 좋은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소나타 이제 뉴라이즈 같은 모델에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좁아지는 듯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의 이제 어떤 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볼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약간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것이 약간 이쪽 면을 좀 좁아 보이게, 내로우한 이미지, 네거티브한 이미지, 그런 쪽으로 가져가서 약간 이렇게 입을 쭉 빼서 어떤 생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입 쪽을 좀 주둥이를 이렇게 쭉 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저는 이것이 뭐 캐스케이딩 그릴을 계속 밀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라인을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무언가 요렇게 오는 면을 덧대어서 이것이 캐스케이딩 그릴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실제 인식하기에는 어떤 이런 음영 같은 것들이 졌을 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던
벨로스터의 어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기존에 이제 밀고 있던 라인 그런 것들을 약간 복합적인 이미지를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기교를 좀 부렸는데 제가 디자이너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윗선에서 캐스케이딩 그릴을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런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약간 복수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캐스케이딩 그릴이 가지고 있는 단점, 어떤 내로우한 좁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현대 엠블럼이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죠. 기존의 차보다 더 큼직해 보이는 뭐 손바닥만한 그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아마 이제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릴 이제 메쉬 타입의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은자 두 개가 이어져 있는 형상,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자, 램프류의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램프 안쪽에 들어가지는 디테일도 뭐 괜찮고, 이렇게 보석처럼 데일라이트가 박혀 있는 부분들, 방향지시등 쪽, 램프의 형상은 약간 사다리꼴,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형상의 사다리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입체적이죠. 캐스케이딩 그릴 이제 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라인들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면이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디자인. 그리고 이제 립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틈을 벌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 파츠를 이제 이쪽에 레드 색상을 하나 더 띄워놨네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이제 1.4 터보 모델인데요. 이제 위쪽이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로도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화이트보다는 저 블랙으로 저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고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차량 디자인의 앞권은 뒤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쪽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떤 개성적인 모습,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부진 모습, 탄탄한 모습, 위쪽은 좁지만 아래쪽이 아주 넓어지는 그런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면도 이 뒷면에 좀 부응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나왔으면은 훨씬 매력적이었을 텐데 앞모습은 약간 좀 승용차스럽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테일램프의 형상도 굉장히 특이할 뿐더러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면발광 부분, 이런 시그니처가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아주 도드라지게 개성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굉장히 이런 외곽선을 이렇게 땄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까지 빨딱 찍혀 올라가 있어가지고 어떤 무슨 도깨비의 눈 같은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올라간 라인과 이제 맞물려서 C필러의 형상도 그냥 뭐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탁탁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듯한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 파팅 라인이 이어졌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던 라인이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덩어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덩어리, 요철이 있는 덩어리를 두 개를 딱 결합시켜 놓은 듯한 그런 파팅 라인, 미려하게 전체가 이어지는 파팅 라인이죠. 이런 이미지들, 이제 기존의 벨로스터에서 봤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디퓨저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테일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큼직합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 있는 한 쌍에 두 개 테일 파이프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제 손이 지금 이만한데 주먹 하나 그냥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큼직한 테일 파이프가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테일파이프 형상은 모델별로 틀립니다. 방금 보신 1.6 터보 모델에 비해서 이제 이 모델은 벨로스터 N 모델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 약간 다르죠. 반면에 또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형이 아닌 일체형 길쭉한 모양으로 좀 더 모던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트렁크 오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와이퍼 밑에 달려있는 요 부분에 이제 이쪽을 눌러서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픈해 볼까요?
오픈한 김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이제 차량이 좀 약간 짧다 보니까 이쪽 길이나 뭐 이쪽 폭 같은 것은 그렇게 널찍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은 깊이는 상당히 낮은 부분까지 이제 이 플로어가 낮게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서 꽤 큰, 생각보다 큰 좀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밑에 것을 이렇게 들기가 왜 이렇게 힘드나요? 여기 홈이 있군요. 들었을 때 이제 밑에 타이어 수리킷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중간에 어떤 뭐 수납장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밑바닥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 바닥이 깊은 디자인. 그다음 저쪽에는 스피커 우퍼로 아마 생각되는데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트렁크를 내려서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살짝 한번 닫아볼게요. 덜컹한 이제 느낌과 묵직하게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네요. 1.4 터보 모델과 다르게 1.6 터보 모델은 옆에 이렇게 별도의 파츠가 이제 가니쉬 같은 것이 달려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터 N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 모델은 이제 어떤 스포츠성을 강조한 어떤 뭐 이제 BMW의 M과 같은 뭐 그런 디비전이 있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 방금 전에 보셨던 1.6 터보 모델에 비해서 몇 배는 멋있어 보이죠? 이 컬러는 이제 벨로스터 N에 이제 적용이 되는 퍼포먼스 블루라는 이제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그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되어져 있던 부분도 벨로스터 N에서는 이제 레드 색상으로 강렬한 어떤 색상이 가지고 있게 되어져서 이 캐스케이딩 그릴이 이렇게 읽히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던 그 라인, 이것이 더 잘 읽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에어로 파츠를 덧댄 듯한 느낌으로 약간 디자인이 다르고, 그다음에 휠의 디자인 19인치 19인치 휠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에는 이제 N자 레드 색상으로 강렬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읽힐 수 있는 디자인. 스포크는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휠을 가지고 있네요. 옆부분에도 이렇게 어떤 에어로 파츠가 별도로 달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리어 윙이 아주 압권이네요. 어떤 리어 윙의 형상도 해치백에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소심한 윙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커다란 이렇게 생긴 이제 리어 윙이 되어 있고, 이 옆부분에는 이제 어떤 카본을 연상시키는 패턴, 무광 패턴이 이렇게 별도의 파츠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마운트된 스톱 램프가 이렇게 레이싱 모델에서 레이싱 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런 거를 채용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뒷부분 과감한 디자인들, 이런 테일램프 같은 것에 이런 특이한 파팅 라인, 그 다음에 형상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바디 컬러가 생각보다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싸잡아서 이런 미려한 형태들을 좀 읽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에서 좀 차별되는 부분이 이 테일램프의 옆쪽에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미등이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앞부분에도 자, 옆에도 이렇게 별도의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미등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좀 은은하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벨로스터 N에만 적용이 되어져 있네요. 이것이 아마 북미 사양인지 아니면 국내에도 이렇게 출시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둘두로 40 시리즈 18인치 휠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형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네요. 가운데는 약간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차량의 키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자, 외관에서 아주 캐릭터가 굵은 그런 투박스러운 디자인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그런 이제 디자인 언어를 맞춰주듯이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어떤 요소들의 어떤 크기 같은 것들이 좀 굵직하게 외관의 모습이 비대칭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받아주려는 듯 실내 인테리어도 비대칭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인스트루먼트 쪽 조작하는 부위는 이제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로 표현해서 운전자가 앉아있는 독립성을 좀 보장해주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쪽 실내 트림 색상을 여기에다 이제 감싸서 이쪽과 이쪽을 이제 분절시켜주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이런 컬러 색상은 이쪽 도어 트림에는 같은 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색깔은 이제 이 검은 색상이 같이 싸잡아 가지고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칭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익숙히 보던 이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뭐 조작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이것은 아마 테이프 보호빈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밝은 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디자인. 타공 느낌으로 처리된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잡는 질감 같은 것도 적당히 괜찮은 질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들 기존 이제 현대차에서 많이 선보였던 그런 돌기를 표현한 이제 디자인이죠. 조작감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벨로스터 N 모델이 더 훨씬 멋있네요. 몇 배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브 부분이 좀 불툭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길쭉한 이제 수평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밑에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다크한 톤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제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인테리어에서 특징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굉장히 굵직하게 이렇게 나와줘 가지고 운전자를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디자인, 그런 디자인이 좀 특징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약간 사이버틱한 디자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위에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공조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을 놔둘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포트들, 그 아래로 이제 기어 노브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위치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톤으로 감싸 안은 듯한 싸잡아서 디자인한 느낌. 그 다음에 이런 기어 노브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약간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눌려주는 느낌도 굉장히 빡빡하게 눌려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이런 버튼들, 기능 버튼들도 굉장히 뭐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제 시트에 관련된 부분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대신 위로 좀 튀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거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ESC 오프, 그다음에 이제 열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짓기 위해서 좀 파놨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튀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도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불툭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누르기 쉽게 더듬어서 누르기 쉽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네요. 이 화면에 이제 뭐 큼직한 화면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이런 테두리의 디자인이 좀 이렇게 베젤이 두꺼운 디자인을 좀 사용해서 요즘 트렌드랑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투박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 양 옆으로 이제 공기 송풍구가 역시 비대칭의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툭 튀어나와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이제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게 되면은 이 위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겠는데요. 한번 작동해서 꺼내 볼까요? 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투명한 컴바이너가 이제 올라와서 HUD를 반사시켜주게끔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이렇게 HUD에 제가 초점을 맞춰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속도계, 컬러감이 있는 속도계, 이것은 이제 초록색과 흰색,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이제 바꾸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들, 여타 다른 정보들도 이제 나와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PM 게이지가 이렇게 아날로그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지고 가운데 이제 기어 포지션하고 속도계가 나와주는 그런 타입인데요. 상당히 괜찮네요. 굉장히 뭐 이게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작은 것이지 실제 사람 눈으로 보면은 큼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 컴바이너에 아주 꽉 찰 정도로 꽤 큼직하게 나와줘서 뭐 실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자, 쓰고 싶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셔터가 이렇게 닫히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계기판의 디자인은 이제 화이트 톤에 레드 색상을 이제 조합시켜서 가는 디자인인데, 이 바늘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직으로 6시 방향을 이제 가르쳐주면서 약간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를 켜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있는 부분에는 좀 입체적인 그런 텍스처가 좀 들어가져 있죠. 자, 정보 표시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현대자동차들과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옆으로 이제 옮기면서 주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설정,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어지게 되겠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뭐 이제 속도계를 따로 표시한다든가, 드라이브 모드, 변속기 온도가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합니다. 연비 정보,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주행에 관한 거, 운전자 주의 경고,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뭐 설정이 되어지게 되겠죠. 주유 게이지를 아날로그로 한 것은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네요. 이제 미세하게 한 칸과 한 칸 사이에도 이제 바늘로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유 게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더 좋죠. 스타트 버튼 요 정도 크기 생겼고, 그 다음에 누르는 느낌, 발딱발딱 일어나주는 반발력 같은 것도 괜찮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런 자그마한 이제 볼륨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돌아가는 느낌이고, 누르는 느낌은 꽤 반발력이 탄성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가벼운 느낌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조절하는 이 다이얼, 이것도 이제 기존의 것보다는 약간 자그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굉장히 묵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괜찮네요. 버튼은 이제 특별히 뭐 딸깍거리면서 눌리는 건 아니고 움푹움푹 이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인데, 이것도 뭐 동작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가볍게 터치가 되면서 뭐 오작동은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센터 부분, 컵홀더, 이렇게 누르면 들락날락하는 이제 홀딩해주는 이제 장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곡선으로 미려하게 좀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그 뒤로 이제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뭐 특별할 것은 없고, 이제 여기는 플라스틱, 밑에는 이제 약간 부드러운 바닥에만 이제 부드러운 재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커기의 모양이 좀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좀 전달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제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글로우 박스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것을 이제 열 때 여기에 이제 재질감과 그다음에 여기에 재질감이 좀 틀리네요. 여기는 이제 미끌미끌하고 부슬부슬한데 여기의 재질은 좀 이렇게 끈적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손에 그립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미세하게 이게 틀리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아래로 살짝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자동차가 주행 중에 휴대폰이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휴대폰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맞춰서 굉장히 큼직한 휴대폰도 잘 들어가게끔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꺼낼 때 이제 좀 쉽게 꺼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옆에를 파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잡아 들어 올리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청소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뜯을 수 있도록, 고무를 잡아 뜯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괜찮고요. 자, 시트의 형상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스포티하게 생겼네요. 가운데 있는 기어봉하고도 약간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죽의 질감은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 가운데 부분하고 아마 살짝 달라 보이는데 뭐 이쪽은 좀 질긴 것 같고 이쪽 약간 좀 부드럽게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시트에 이제 앉아 있는 느낌은 글쎄요, 이것이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아주 탄탄하게 튀어나와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뒷도어는 오른쪽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리도 역시 앞유리는 2개, 뒷유리는 하나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뭐 완전 느낌들 다 비슷하고요. 자, 기둥에 사용되어진 재질, A필러에 사용되어진 이 재질은 좀 약간 싼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그대로의 이런 광 같은 게 번쩍번쩍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이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그 클로스 루킹 필라 트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화산석 파일 같은 것을 이제 섞어서 플라스틱에 섞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완전히 비치지 않는 무광, 마치 섬유를 보는 듯한 무광의 이제 재질을 그동안 써왔었는데 그것을 왜 계속 좋은 거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싼티나는 플라스틱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죠. 뭐 그랜저나 여타 다른 자동차 현대차들에서도 이제 이런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디자인은 좋은데 뭐 이거를 뭐 꺼내서 이렇게 할 수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이 너무 많이 꺾여 있고 입체적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만졌을 때 이렇게 뭐 휘어지는 느낌이라든지 차라리 그냥 이제 요즘 그 독일산 자동차들에서 하듯이 일자로 하되 요 길이가 딱 이 손의 길이만큼,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딱딱딱 움직여도 이렇게 열리는 그 느낌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굳이 이렇게 형상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되나? 뭐 그냥 손을 넣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사용성이 좋게끔 이렇게 여는 디자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건 역시 요즘 현대차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어져 있고 이쪽으로 끝까지 갔을 때 닫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밀면 이 안에 있는 이제 날개들이 닫혀지게끔 되어서 나오지 않게끔 닫아지는 그런 것인데 요 끝에 갔을 때 한번 딸깍 이렇게 느낌을 좀 줘야 될 텐데 너무 느낌 없이 그냥 끝까지 가서 이게 닫힌 건지 작동한 건지 뭐 약간 좀 인지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이제 기존에 보지 못하던 카카오 장소 검색이라는 게 이제 좀 들어가져 있네요. 요거. 자,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개방감을 주는 그런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썬루프 안쪽에 있는 이 천 부분이 보통 이제 이런 차들은 이제 수동으로 조작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것마저 이제 전동식으로 마치 파노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전동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준다는 점 마음에 듭니다. 햇빛 가리개가 전동식이라는 점. 뭐 이런 화장 거울 같은 부분은 다를 거 없습니다. 기존이랑 이제 비슷하고 기존 이제 현대차에서 쓰던 그 부품,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동작하는 느낌이 굉장히 빡빡하게 견고하게 잘 움직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좋은데 이것이 닫힐 때 좀 짤깍하고 이렇게 좀 명확한 그런 작동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다가 그냥 스르륵 닫혀버리는 그런 느낌은 살짝 아쉽고요. 앞좌석을 이제 제가 편안한 상태로 맞춰놓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뭐 앞좌석에 무릎이 닿는다거나 뭐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근데 뒷좌석은 이제 앞좌석보다 시트 포지션이 여기는 낮은데 이 부분은 좀 껑충하게 높아가지고 약간 살짝 높은 데 앉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누워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불편해서 막 못 타고 갈 정도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타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장거리로 갔을 때 그렇게 편안할 것 같진 않지만은 이 정도 크기의 차에 이 정도 뒷시트라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뒷시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컵홀더가 고정식으로
뭐 팔걸이가 따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자, 조수석 쪽, 이 반대편에서 본 운전석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운전석보다는 이제 바깥쪽으로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부드러운 이제 곡선들이 좀 약간 넘실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벨로스터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이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되어져 있고 N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자,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배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저쪽 1.6 터보하고는 이제 디테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레드존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더 가용한 레드존 이런 영역이 더 넓어지게끔 그게 가변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RPM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인디케이터가 작동을 하게 되어서 기어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벨로스터 N 전용으로 이제 아마 디자인된 수동 기어 노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이런 홈이 파져 있고요. 어떤 작동감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스트로크가 짧아서 역동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작동을 할 때 탈칵탈칵 이렇게 저 밑에 트랜스미션 쪽에서 뭔가 어떤 기계 같은 것이 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정확한 체결감과 그런 느낌이 괜찮네요. 후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레버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제 후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요.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이제 모드가 저희 계기판 쪽에 레이스 모드가 이제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오일 온도, 토크, 터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지고 랩타임을 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스 인디케이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서 파워트레인, 엔진, 레브 매칭, LSD,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상태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셰시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어떤 강도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의 감도, ESC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세팅을 해서 커스텀화 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커스텀 세팅은 이제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 커스텀 버튼 이것을 이제 체커 깃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이제 버튼이고요. 이런 버튼이 이제 큼직하게 좀 인지가 잘 되도록 탁탁 눌러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리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순발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버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이제 잡는 느낌이 살짝 굵직한지 하여튼 잡는 느낌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플라스틱의 어떤 가죽처럼 그렇게 막 금을 이렇게 무늬를 내어놓은 그런 것들이 없고 매끈한 그냥 플라스틱 자체의 그냥 질감 가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무광 처리가 잘 돼서 그런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만족도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일반 1.6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거 좀 선택해서 달고 싶은 진짜 그런 스티어링 휠이네요. 그리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 운전석 쪽에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볼록 거울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고, 디자인상으로도 어떤 뭔가를 덧대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어떤 순정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이 모델은 이그나이트 플레임 색상이라고 하는 그 붉은색인데 1.4 터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도 한번 뭐 그냥 색상이 다르니까 분위기 한번 쭉 보시죠.
조금 더 이런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1.4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네요. 메시 타입이 아니고요. 자, 약간 1.4 터보에는 이제 분위기가 다른 색상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색상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쪽에는 레드 트림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쪽에는 이제 어두운 색상으로 1.6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매끈했었는데 이것은 반대로 1.4는 여기가 이제 체커 무늬로 입체적이진 않지만 표면이 다르게 뭐 체크 모양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1.4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UD에 표시되는 정보가 가운데 이제 아까 그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이제 원형 RPM 이제 타코메터랑 속도에 같이 나오는 그 모드가 있었는데 이것은 웬일인지 이제 스포츠 모드로 했는데 그 모양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동일하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형이 나오질 않네요. 1.4는 천장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저가의 뭐 무슨 부직포 같은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에서 항상 공용으로 쓰는 그 부품인데 뭐 작동감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지 이제 이것이 밑으로 내릴 때 좀 정확한 동작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만드네요. 이렇게 하나 내렸는데 두 개가 드득 하고 내려가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요? 여긴 또 로랑 하이로 가는 이 느낌은 굉장히 구분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오프에서 오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로 가서 아마 오프 상태에서 로로 바로 가게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2세대 벨로스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